고가전철역 바로 아래 자그마한 박스형 건물이 숨어 있습니다. 대기표를 받고 차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는 헤드폰을 씌워주고 TV 리모컨까지 꼭 쥐어주십니다. 잘 참았어, 다 했어. 천천히 쥐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혈액형 어떻게 되십니까?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대뜸 뭐 헌혈하자였으니까 정말 놀랬죠, 솔직히.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한 번 하고 얼마 만에 또 할 수 있냐고. 2개월이. 아싸. 그냥 처음 했을 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나서.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속에서 피가 순환하듯 우리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금방이라도 고장날 것 같은 이 세상을 가까스로나마 돌아가게 하는 진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뜨거운 이 여름, 우리는 구로동 한켠에 자리 잡은 헌혈의 집,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뭐 맨날 느끼는 거지만 나오니까 또 오늘도 착한 일을 했다는 그 기분 좋습니다. 또 14일 있다가 다시 올 거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곧 인파 속으로 사라질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진짜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곳에 제 발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혈액을 기증하려고 온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한 구로 헌혈의 집입니다. 물론 모두가 제 발로 걸어온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친구 따라 얼떨결에 들어오고만 두환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혈액형 B형 아닌데? 네, 그럼요. 주세요. 잠깐만 줘봐요. B형 아니에요. 뭐요? B형. 오늘 검사한 거는 세 번 다 O형으로 나와요. 뭐요? 일단은 낯선 곳에서 듣게 된 새로운 사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헌혈 자주 하세요? 예, 매달 시간 될 때마다. 두한군에게 헌혈을 권한 친구는 비할 데 없이 의젓합니다. 벌써 7번째 헌혈. 어린 학생이 왜 헌혈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이거 다른 사람한테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친구가 걱정되나요? 두 친구 얼른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의 첫 경험은 어땠을까요? 많이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파요.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아니, 안 올라고. 왜 안 온다고? 무슨 일이든 첫 경험은 우연히 시작될 때가 많은 법인가 봅니다. 우연히 시작했지만 그 첫 경험이 수백 번의 헌혈 기록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직장 동료들이 함께 왔네요. 헌혈 경험으로 치자면 2번째지만 스스로 찾아온 것은 이분 역시 처음입니다. 회사에 그 아버님이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원들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플까요? 주사 맞는 것처럼 딱 때문에요. 힘마시고 언니 저 이거 찍지 말아요 진짜. 끄네요. 다시 한번 했어요. 아픈 거 끝. 주먹 잼잼하세요.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시는 게 훨씬 빨리 끝나요. 그래도 참 착해 보이지 않나요? 평소에는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냥 월드비전 이렇게 5,000원씩 한 달에 5,000원씩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서 하는 그 정도?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불과 10분이 지나지 않아 헌혈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오늘 체열한 이 피 한 봉지. 수혈이 다급한 환자들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약 3만 3천 건의 혈액이 기증된 구로는 올해도 상승세랍니다. 모두 무언가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온 이 사람들 때문이죠. 급한 사람한테 가서 소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저거는 없죠. 오빠 몇 번 했는데? 6번. 아 진짜? 나 오늘 7번째인데? 나이 좀 먹으니까 이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전에는 이제 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구한다는 소중한 자부심. 그 맛을 알아버린 헌혈족들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점심시간, 갑자기 코피가 났다는 한 꼬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엉겹결에 들어온 헌혈의 집에서 응급조치 완료.
내가 애기가 여기 어딘 줄 알까요? 모를걸요. 한 번도 안 와봐서. 이발소. 어? 다리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발소 온 줄 알았어. 어휴, 그랬구나. 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희 바깥에서 여자분들이 뭐 생리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심하게 이제 아프셔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119도 몇 번 불러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헌혈에다가 저렇게 막 쏟아는 줄 아시는데요. 어쨌거나 이 꼬마도 오늘 헌혈의 집과 인연을 맺었네요. 사실 이곳에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 아이를 태우고 오신 거예요? 예. 헌혈하는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이죠. 이제 주변에 이제 이 헌혈함으로써 이 피가 이제 수혈받는 사람한테 도움 되니까 좋지요. 부모가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2번이나 헌혈 퇴짜를 맞은 엄마의 제시도 떨어졌네요. 네, 원래 처음에 오실 때는 진짜 하거나 네. 요즘 수입이 줄어들어서 부업으로 벌충하느라 시간도 빠듯하시다는데 말입니다. 뉴스 안 봐요. 아니요, 안 답답해. 그리고 뭐 안 봐도 뭐 주변에서 뭔 일이 났다더라 다 들으니까 이게 어디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쌍용차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해고자나 남는 사람이나 아픔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도 관련돼 있긴 했는데 어느 누구나 다 해고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남편분 회사는 괜찮으세요? 저희도 안 좋아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생산직이니까. 자동차 관련 적이기 때문에 여파가 같이 가요. 사실 지훈이 엄마는 바늘을 무서워합니다. 아, 괜찮아요. 찾으셨어요? 돈이 되는 일도 아닌데 시간을 일부러 쪼개서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 헌혈에 대해서는 작은 애는 모르는데 큰 애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헌혈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된다고 큰 애는 알아요. 오늘 지훈이는 엄마의 깊은 속내를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그리고 훗날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수고하세요. 한 개는 가져가야지 아빠한테 주고. 얘도 아빠야. 줄무늬 티셔츠 세 식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스타일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갈까요? 든든한 엄마의 등에 꼭 매달린 아이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엄마의 등에 매달려 세상을 자기 키보다 조금씩 더 높게 바라보고 자라오지 않았었나요? 세 식구가 평범한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성 버스 기사님도 오셨네요. 이거 조금 안 되는데 오늘이 2번째 헌혈입니다. 그냥 이거 메모만 한 건데 기사들이 한 500명 넘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나 한 장이 500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5월달에 왔다가 해서 문자가 와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문자 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7월 15일부터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시간이. 헌혈 가능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보내준 혈액원의 문자를 받고 덜렁 오셨다는 이모의 버스 기사님. 살짝 인생 이야기를 여쭈었더니 97년 경제 위기 직후 핸들을 잡아야 했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보조식품이지. 진짜 그때 힘들어서 그때는 정말 힘든 게 집안에 돈을 다 긁으니까 10만 원밖에 없었어. 눈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나고
집 경매로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신랑은 이제 그 다리가 아파갖고 뭐야 골수염 수술했지. 한꺼번에 우아는 그때 겹쳐서. 근데 그러니까 우아는 겹쳐서 오는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말이 정말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잘 안 웃어져. 알면서도. 혼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나이 먹으면 건강 책임질 땐 그것만으로도 기분 때가 있어요. 주먹 깍지라고요? 살짝 주시면 돼요. 딱 2달 전에 헌혈하셨었네. 팔에 힘 조금만 풀어보시고 선생님 TV 앞에 기념품 나와 있으니까 하나 골라주세요. 자, 따끔하세요. 숨을 크게. 굉장히 잘 참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참 잘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방황하고 그럴 때는 남의 집에서 흘러나온 불빛 하나가 너무 따뜻했어요. 지금은 이제 빌라라고 내 집을 갖고 사는데 처음에는 거기 들어갈 때는 가서는 누군가가 내 거실에 불빛을 보고 그런 느낌을 가질까봐 불을 못 켰다니까. 그런 조그만 마음이 이제 어려워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아는 거지, 배운 거지 스스로. 내 집에 따뜻한 불빛에 마음 아파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며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녀의 고되었던 인생이 깨닫게 해준 천금 같은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병원에서 AB형 혈소판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AB형 오시면 이제 백혈병 환자들 있잖아요. 혈액암 쪽에 하시는 분들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맞는 수혈용 혈액이고요. 보존 기간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고 혈소판 헌혈을 하시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우세요. 보통은 뭐 헌혈 많이 하신 다외 헌혈자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 찾으셨어요? 저 공지 이후에? 아직 한 번도 못 하셨는데요? 아직은 공지 내용을 반영을 못하고 있나요? 네. 사실 혈장보다도 전화 아니면 혈소판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헌혈자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혈액이 환자의 편에서 보면 부족한 거를 도와주시는 것도 진정한 헌혈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바꿔요. 거리에서 헌혈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혈소판 헌혈입니다. 저녁 무렵 2명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이번에도 역시 혈소판 헌혈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귀한 AB형 혈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혈액을 몸에서 빼내 혈소판을 걸러낸 나머지는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1시간여 차분히 추출된 이 혈소판액은 곧 누군가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AB형인데 저는 여기 여기 혈소판 수거했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AB형 꼭 중요하다고. AB형 같은 경우는 헌혈자도 부족한데 이제 환자들은 한 팩을 맞는 게 아니라서 몇 팩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요. 이제 AB형 부분은 떠놓지 않아서 그렇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내려야 돼가지고요. 세상엔 언제나 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피는 사람의 몸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며 대가 없이도 기꺼이 나서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있다는 것. 새삼스럽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더 있어요. 오늘 모아진 혈액이 하룻밤을 보낼 곳으로 떠납니다. 많이 했어요. 60회가 넘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조회를 안 해봤어요. 60몇 나가봤는데 A형, 제가 A형인데요. A형 혈액이 급하다는 거예요. 전열, 지정원열 이런 게 전화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데 A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원으로 향하는 이송 차량. 그런데 말수 적은 기사님에게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거 지금 구멍 이렇게 좀 이렇게 바늘 자국. 바늘 자국이에요. 예. 오해 좀 받으실까요? 예. 근데 아니까요. 많이 하는 거 아니까. 그쪽에서는 아니까. 갑자기 인물이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무려 139회 기록의 헌혈자에 의해 혈액들은 안전하게 혈액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매혈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혈액 기증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오늘 휴가철인데도 헌혈이 평상시와 다름없습니다. 전국에서 수집된 이 혈액들은 3개 시설에 나뉘어서 모두 13가지 검사를 받고 안전성이 높은 혈액으로 추려질 것입니다. 밤샘 검사를 마친 내일이면 필요한 이들에게로 전달되겠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의 마지막 날. 창밖으로 본 구로의 출근길도 조금은 한산해 보입니다. 구로 헌혈의 집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것은 고정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역시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로 헌혈의 집 단골이신 이 선생님, 편안하게 누워 콧노래까지 부르고 계시네요. 많이 하셨네요. 좀 했죠. 네? 좀 했죠. 많이 한 건 아니고. 근데 많이 하신 거죠? 전열로만 해서는 많이 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전열만 하신 거예요? 전열만 했어요. 그럼 50분 채우기 진짜 힘드신데 10년 하셔야지 채우시잖아요. 아들이 고1인데 아빠가 한 50번 했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이에요? 이거를 시각화 시켜주지 않으면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끔 이제 호프집에 가서 호프를 마시지 않니? 그게 40잔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2달에 한 번꼴로 실천해온 50번의 사랑, 자랑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헌혈할 생각은 안 하고 이곳저곳을 서성이는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여기 내 집가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는 길에 집 날리고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신용불량자이다. 진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참된 그런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00원이 없어서 집에 15km를 걸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 밥이 없어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되고.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2년 동안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여기다가 이제 땅 꼬깃꼬깃 종이에 싸두었던 그것. 달라 그러면 수십 장의 헌혈 증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2005년도 12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이분은 금속 탐지기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가들이 겪듯 자금난 속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헌혈이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거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음의 사선까지 갔다 왔으니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응? 옛날에 한 2번인가 내가 헌혈을 했는데 폐기 처분이 됐어. 왜요? 그게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기름기 많이 먹으면 그러다. 지금은 아침에 밥을 딱 먹고 오면 헌혈할 때는 내가 된장찌개 먹지. 이런 돈가스라든가 이런 기름기 있는 거 먹지 않지. 헌혈이 보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건강한 삶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모두 121회에 이르는 헌혈. 매번 날아오는 검사 결과는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척도인 양 참 소중했습니다. 삶의 행운도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시답니다. 오늘 하나 건수가 올라와가지고 견적 하나 보내고 지금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청계천에 이제 자재를 우리 이제 청계천에 살아가니까 전자니까. 그러니까 헤어지며 잡아본 그의 손, 불끈 힘이 느껴집니다. 항상 헌혈자들로 붐비지만 또 항상 혈액이 부족한 이곳. 오늘은 급구 혈액이 2가지로 늘었습니다. 늘 공급이 부족한 O형과 AB형이 오늘도 문제입니다. 우리 희경 언니 오늘 좋은 일하고 휴가 떠나는데? 저기 이제 한 사람. 휴가 가세요? 휴가를 앞두고 한 회사 동료들이 단체로 왔네요. 지금 하시는 거는 전혈이세요. 전혈이 뭔데요? 혈관피 그대로 다 빼는 전혈이고요. 한 시간은 10분 안에 끝나실 겁니다. 모두가 헌혈에 관해선 왕초보. 과장님 괜찮죠 컨디션? 사진 잡으세요? 얼굴도 좀 노라지신다 아니에요? 네, 괜찮았어요. 주먹 잼잼해주세요. 세게 있으세요. 조금 긴장도 됩니다. 저 안 그랬는데요. 해보셨잖아요. 처음. 횟수는 오늘 첫 헌혈이세요? 공군 출신 과장님도 처음. 당당히 헌혈 자격을 부여받은 신참들이 영광의 훈장을 붙이는 동안 혈구들이요 작은 바지로 가면 서로 깨졌다고. 오르막 계단에서는 한 남자가 슬그머니 액자에 손을 대봅니다. 몇 번째 하시는데요? 8번째. 8번째요? 나중에 꼭 한번 눌러보고 싶어요. 2층 성분 헌혈실은 고참 헌혈자들로 만석입니다. 2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전혈 헌혈보다 마음만 있다면 2주 간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혈소판 헌혈을 이 고참님들은 선호합니다. 혈액 봉지에도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 밤사이 검사를 마친 혈액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5개 왔네? 못 온 게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인데 혈액량이 좀 부족한가 보네요. 환자에게 수혈될 혈액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접수합니다. 수혈을 해야 하는 큰 수술 환자는 물론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혈액암 환자들이 이 혈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명이요? 병명은 위암 환자분이시고요. 예. 누군가가 조건 없이 기부한 한 봉지의 혈액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려 하고 있습니다. 혈액내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혈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하시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 조그만 피 한 파인트가 진짜 그냥 생명이죠. 이 한 방울 한 방울보다 귀한 액체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의 피를 기부해달라고 청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헌혈 관리하는 것도 되게 더럽다고 느끼시고, 그다음에 뭐 일회용품을 다시 쓴다는 말도 어디서 들으셨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인식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예, 한 번 엎었어요. 부천 헌혈에 엎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학생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랑 우르르 와가지고 헌혈했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왜 우리 어린 아이를 헌혈을 시켰냐, 얘가 피 뽑을 때가 어딨냐 그러시면서 이제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어쨌든 헌혈증은 저희 자존심이에요. 예, 쓸모가 없더라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받았던 피아노상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뭐 거실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큰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냥 좀 내 자존심 약간 세워놓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올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개근상 같은 거? 그곳에는 기념품 값 따위로는 절대 환산될 수 없는 우리들의 선의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선의 덕분에 비로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주일 중 헌혈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토요일. 그런데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왔다가 혈액형 검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시 피가 나. A형, B형인데 어떻게 나? 갑자기 머리 혼란이었나? 내가.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가 혈액형 잘못되는 거야? 누가 잘못해? 혈액형이 안 맞으세요? 안 맞아요 지금. 걔가 O형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저는 혈액형 B형, AB형. A형. 어떻게 O형이 나와요? 단지 혈액형 때문인데 공기가 조금은 심각해지는데요. 그렇죠. 피 검사만 하면 안 될까? 예지는 안 해. 나는 하늘을 울어서 난 죄진 것이 없다. 아 재질 수가. 죄질 수가 없지. 내가 죄질 수가 없지.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결백부터 주장합니다. 부모님 혈액형이랑 아이 혈액형이랑 다른가 봐요. 네, 지금.
전혀 막 지금 저는 AB형이고 약간 지금 패닉 상태예요. 저는. O형이 나왔어요. 좋겠다. 좋겠다. O형이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요, 금방 그렇게 해주셨는데. 엄마 아빠 좀. 공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이 단란한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요? 어이없는 무슨 말이야. 살다 보면 오늘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졸지에 서로의 결백을 주장해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 무슨 형으로 알고 계시는 저 B형이요. 네, 혈액형 B형 맞으세요? 맞아요? 네. 아니, B형으로 알고 계신다면서요? 예. 아니 근데 애기 혈액형이 O형이 나왔어요. 아 남편은 AB형이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예, 오시라고 하세요. 이자빠. 최근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틀릴 리 없다던 남편까지 불려 들어갑니다. 뭐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피 한 방울이 일파만파의 사태로 번지기도 한다는데요. 혈액형 A형이세요? A형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이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아빠 뭐예요? 나 지금 내가 얼마나 아빠의 얼굴이 그만 새빨개졌네요. 달래고 있던 책임 간호사 선생님의 얼굴까지 환해지십니다. 그럼요. 모든 일이 나올 수 있어요. A형이 성격이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A형인데 AB형으로 성격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아빠의 완전한 실수. 털털하게 항복합니다. 아무나 큰 수학이다, 큰 수학. 이런 이제 갖다 버릴 뻔했잖아요. 아니 이혼할 뻔했어요 진짜. 온 가족이 헌혈 왔다 겪은 귀여운 소동. 두 딸과 아내를 놀라게 했던 AB형 아빠. 오늘 A형으로 거듭나셨네요. 수고하세요.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러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아내분이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아니 찔리는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증명할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피는 속일 수 없는 거라서 잡침인데 민지가 O형인 줄 몰랐어요. 바로 검사 결과 나와서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유쾌한 해프닝 후에 아빠는 두 딸의 손을 더 꼭 잡고 가시네요. 소나기 내리던 오후, 우리가 만난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임님, 네. 뭐 휴가 같은 얘기한 게 아니 군대 가요. 내일 모레.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제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일 모레예요? 네. 월요일 입대하세요? 네. 아이, 그 안쓰러운 표정 뭔가요? 괜찮으세요? 아니, 별 상관없죠. 머리 언제 깎을 거야? 이제 내일 저녁에 깎아야죠. 내일 저녁에? 네. 눈물 나왔는데 엄마. 에이, 혼자 가려고요. 왜? 그 훈련소 어디로 입소하세요? 논산으로 가요. 논산? 네. 아니, 저희 계속 일을 하느라고 대학도 안 가고 해가지고 계속 일하고 이제 하느라 바빴죠. 여행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뭐 얻은 돈은 있는데 여행을 못 갔어요. 어떤 일 하세요? 저 음식 만들고 있어요. 음식이요? 네. 조리 쪽이신가요? 네. 그럼 대학 진학 안 하고 네, 바로 취업으로. 바로 취업하신 네. 거고. 아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정말 가정이 그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좀 네, 그 거의 이제 한 80%는 이제 집안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돈 벌고 싶어서 이제 나왔던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는 쭉 해왔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온 헌혈. 21살인데 벌써 58번째입니다. 엄마 얘기도 아세요? 네, 엄마가 어머니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증서도 필요하고 혈액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수혈 같은 걸 해주고 혈서판을 만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요리사 일과 성당 주일학교 교사로 쉬는 시간 없이 살아온 2년의 사회생활. 입소까지는 고작 이틀도 안 남았는데 그 귀중한 휴가를 쪼개 58번째 헌혈을 위해 찾아온 겁니다. 아랍의 무슨 칠성당 거기 그 주방장 두바이요? 두바이 네. 김성 권 에더드가. 나중에 오면 혈장할 수도 있겠다. 1분도 아까울 이 시간에 네. 그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혈서판 헌혈을 택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해줘야지. 나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이제 한 청년이 입대 전 사회에 남기고 가는 마지막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이선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친구의 헬스판이에요. 어떠세요? 뭐 군대 가시기 전에 마지막 헌혈을 마치셨는데 소감. 섭섭해요. 예.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 꽉 찬 청년의 삶이 흔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돌아올 꿈도 꼭 이룰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 언제 네. 다시 올까요? 한 3, 4개월 뒤에 또 오겠죠. 휴가 나오면. 오늘 휴가 잘 보내시고요. 네. 군대 잘 다녀오세요. 그래야죠 뭐. 예. 고생하셨어요.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이 청년이 우리 사회를 비로소 돌아가게 하는 숨겨진 보석은 아닐까요? 문을 닫을 무렵 새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피 뽑아. 오. 장난기 때문에 다쳤거나 나이가 모자라거나 사이코야. 아니면 신분증이 없는 새 친구 대신에 몇 cc? 연상의 여자친구가 헌혈을 했답니다. 아 오늘 처음 했어요? 야 박수 한번 쳐주자. 카메라 쫓아가. 나 한국이라서 못 친다. 생일이요.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금방 지나서 하고 싶어가지고요. 생일 못 지나서 모르겠거든요. 헌혈할 나이가 된 그 기념해서. 네, 기념. 여기요.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진짜 좋은데요, 기분? 왜요? 그냥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좀 뿌듯해요. 부족하대잖아요, 피. 떡하니 영광의 반창고도 보여줍니다. 박수. 와. 제대로 쳐, 제대로. 노파심 많은 우리는 억지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냐고. 걱정하는 사람들. 학생으로 보여요. 학생이 아니야. 학생인데 이렇게 하면 학생은 안 봐요. 아니야. 학생이니까 이렇게 하지. 두개 본 사람도 있고 반반이에요.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도 헌혈했잖아요. 좀 겉은 이래도 피도 뽑을 줄 알고 의미 있는 따가운 주사? 그래서 기분 좋아요. 네, 고생했어요. 네. 네
계세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외모나 명함을 더 열심히 쳐다보는 습성을 되풀이한 것만 같습니다. 인파 속에서 절대 가려낼 수 없었던 그들 헌혈족들은 사실 우리 사회 소시민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착한 심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들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이 이 사회를 비로소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닌가요? 일요일 아침, 아직 문도 열지 않은 헌혈의 집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한 중국 동포를 만났습니다. 야간하고 퇴근하면서 오면서 들리는 게 밤새 일하셨어요? 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기 부엌이요. 식당. 식당? 예. 밤새 하는 식당? 예. 저랑 있을 때도 한 번씩 가끔씩 해요.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은 피도 가끔씩 가르치면 자기 몸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헌혈하는 사람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산한 휴가철의 일요일, 그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헌혈의 집을 찾아온 세상의 숨은 보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헌혈 하시면 행복하신가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 혈관에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는 당신. 당신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돌아가고, 당신 덕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